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피폐해진 미국의 모습과 사회 계층 간, 인종 간의 첨예한 대립을 고스란히 녹여낸 작품. 호감이 가는 등장인물들, 그리고 우리네 사는 다정한 모습들을 담은 작품. 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용기와 신념의 이야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공유할 보편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준 작품이라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평한 작품. 또한 뉴욕타임즈, 보스턴 헤럴드, LA타임즈 등 수많은 언론 매체,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트루먼 커포티 등 많은 유명인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은 책,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2001년 당시 지역의 가장 큰 문제거리였던 인종차별, 특히 흑인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아래 많은 인기를 받은 작품입니다. 당시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선정 도서로 선정된 이 도서는 80여 곳의 도서관에 배치가 되었으며 그 결과로 시카고에 큰 문제로 자리했던 흑일차별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죠.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퍼리 작가가 앵무새 죽이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명확하게도 흑인 인종차별 문제였습니다. 이 책은 많은 이들에게 읽혀졌으며 인간의 편견과 이해, 용서, 인종, 성 등에 대한 토론의 주제를 이끌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사실 흑인 문제는 과거에만 연연되어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보다 다인종이 거주하고 있고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된 지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고 21세기에 들어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인종의 다양성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미국에서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인종차별 사건이 보도가 되고 있죠. 왜 이렇게 인종차별 문제는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흑인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흑인들의 행동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기도 하는 등 여전히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은 과거에도 지금도 낼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책을 통해서 그 대답을 명쾌하게 내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이란 이슈는 나와 다른 이들의 다름을 인지하지 않고 그저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그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인종차별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문제들 또한 개인과 개인의 입장의 차이를 그저 흑백처럼 옳고 그름으로 나누면서 상대에게 무자비하게 총칼을 겨누고 그 다름을 틀림으로 인지하고 틀림을 인정하지 않기에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생각처럼 단순히 흑인 인종차별이라는 테마 안에서 누군가의 편을 들어 옹호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자를 10대 초반의 어린 소녀로 설정하여 작품이 핵심이 되는 사건을 그 소녀의 눈으로 관찰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러한 화자의 설정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자 작품성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자인 10대 소녀 스카웃, 그러니까 진 루이스의 눈으로 사건을 풀어가며 스카웃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도 함께 성숙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의 제목은 이미 과거부터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하펄이라는 작가의 이름도 함께 워낙 많이 들어서 하펄이는 앵무새 죽이기 이러한 공식처럼 연결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펄이라는 작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언제적 작가인지 그리고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이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서에 흥미를 붙이게 되면서 늦게나마 읽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느껴지네요. 위에서 언급했듯 책의 화자는 10대 초반의 소녀 진 루이스 양이지만 소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법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그녀의 아버지 에티커스가 어쩌면 이 소설에서 주인공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책을 읽은 많은 이들이 함께 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야. 라는 그의 말은 이 소설에
압권 중에 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티커스 핀치는 변호사로 백인 여성인 메리엘라 유어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된 흑인 청년 톰 로빈슨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이웃들로부터 비난과 협박까지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았던 애티커스는 재판에서 패했지만 끝까지 그를 믿으며 재판을 끝까지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패배한 것도 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과는 상관이 없이 유죄로 의견을 모으고 톰 로빈슨을 감옥에 수감하게 되죠. 그리고 탈옥을 감행하다가 톰 로빈슨은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맙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 여부와 상관이 없이 흑인 청년인 톰 로빈슨의 유죄로 의견을 모은 배심원들의 속마음, 그리고 재판에선 이겼지만 그와 상관없이 메리엘라의 아버지 밥 유얼은 가족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그 진실을 밝혀낸 애티커스 변호사의 자녀인 스카웃과 잼을 공격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 모두 자기들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그저 나쁘다 라고만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 레들리라는 인물도 소설에 전반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밤 유얼에게 다친 잼을 집으로 데리고 온 인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소설의 초반에는 잼과 스카웃 그리고 딜이 그렇게도 집 밖으로 불러내고 싶어 했던, 그러면서도 궁금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러한 부 레들리의 모습과 그를 향한 아이들의 시선, 그리고 소문들을 통해 평범하지 않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선택한 삶을 존중하며 타인의 삶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과 부 레들리 사이의 이야기, 그리고 톰 로빈슨의 재판을 통한 매티커스와 밥 유얼의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퍼리는 결국 모든 인종, 종교,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흑인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치부되는 이들의 삶의 고단함이 오버랩되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에 잼과 스카웃은 아버지 매티커스가 강조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말을 이해하게 되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함께 우리도 내면의 성장을 이루게 되죠. 1960년대 중반, 흑인 문제가 지금보다 더 많았던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문제를 다룬 소설이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한데요. 이 책을 통해 흑인 차별, 인종차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 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 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